안녕하세요. 시사통통입니다. 재벌 총수들 데리고 떡볶이만 먹고 아무런 결과물도 없던 성렬의 한은 달리 이재명 대통령이 관세 협상을 성공적으로 대처하자 파란 넥타이를 맨 삼성 이재용 회장은 5년간 무려 6만 명 채용 보따리와 채태현, SK 회장은 무려 600조 투자를 언급했습니다. 삼성, SK, 현대차, LG, 셀트리온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은 수백조 원대 투자와 대규모 채용 계획을 잇따라 내놓으며 화답한 것입니다. 이재용 회장은 지역균형 발전과 관련해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저희가 짓는 AI 데이터 센터는 수도권 외 지역에 짓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삼성은 미래 기술 개발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 역시 대통령님과 정부에 감사드린다며 5년간 국내에서 125조 원, 연간 25조 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한다고 밝혔고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발언도 최고였습니다. 셀트리온 회장, 우리 대통령님의 그 배짱 뚝심.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희 미국에 있는 로비스트들이 너네 나라 정부 대단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이 한마디의 한미 관세 협상에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며 재벌 총수들도 진심을 담아서 이재명 대통령을 존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은 바로 오늘부터는 K방상 세일즈에 나서며 아랍에미리트 UAE를 시작으로 이집트와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남아공 트리우키에까지 7박 10일간 4개국을 방문하는데 주로 우리의 주력 제품인 방산 수출 문제를 논의할 전망입니다. 진짜 대한민국의 영업사원인 것이고 쉬지 않고 일만 하는 대통령인 것입니다. 이어서 대통령실 표기 순서를 한중일로 통일, 성렬의 시절 한일중으로 표기하던 것을 다시 복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북아 삼국 표기 한중일로 통일해 사용하기로 했다며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기로 통일해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대중유화 제스처에 이란이란 해석도 나오는 가운데 동북아 삼국의 표기는 전인 정부 이전까지는 한중일이 일반적이었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으로 이에 이번 한중일 표기 복원 방침을 두고 정부 안팎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 기조 아래 나온 대중유화 대일 강경 조치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인 정부가 일본에 편중된 외교 기조로 중국을 배제하며 실리를 잃은 측면이 있다고 판단 실사구시의 시종 외교 기조로 대중관계를 회복하려는 차원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국힘에게는 항상 일한 중이었는데 다시 바로잡으니 국힘은 멘붕이 오겠네요. 한편 중국과 일본은 다카이치 일부 총리 후 급속도로 냉각기로 접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을 철회를 안 하자 중국은 공식적으로 일본 여행 유학을 자제하라고 공지까지 한 것입니다. 이어서 한강버스 후속입니다. 서울시는 한강버스 불편에 사과한다면서도 안전소홀히 하진 않아라는 이해 못할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데요. 그런데 MBC에 따르면 토요일 아침에도 또 한강버스가 동력 전환 문제로 멈췄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기술력조차 갖추지 못한 업체를 한강버스 사업자로 선정하여 막무가내로 지나가다 계속해서 사고가 터지는 것인데요. 또한 강바닥 사고 발생 직후 서울시는 선박이 한강바닥에 있는 토사나 이물질에 걸려 멈췄었다고 밝혔지만 GPS 이동 경로를 확인한 결과 배가 항로를 이탈하여 사고가 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는 사고 원인도 모른다는 것인데요. 잠실 선착장 인근에는 항로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을 안내하는 표시등이 있었는데 그런데 사고 당시 오른쪽 표시등이 충분히 밝지 않아 선장이 길을 잃고 수심이 낮은 곳으로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MBC 전문가들은 선장과 관리 주체인 서울시 모두 항로나 운항 방법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지적합니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19일 만조 시점 물대에 맞춰 선박 구조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수중 탐사와 부유물 제거 등 안전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승객들은 오늘 다시는 않다 반응까지 나왔고 그대로 전국에 방송되기도 했습니다. 내년 서울시장 반드시 바꿔야겠는데요. 얼마나 심하면 MBC 뉴스데스크 앵커도 클로징 멘트로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앵커, 크고 작은 사고가 반복되어 온 한강버스가 운항 중 또다시 멈춰서면서 80여 명이 넘는 시민이 무리해서 구조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출퇴근이 가능한 교통수단이라는데 언제 다시 멈출지 알 수 없고 외국인들도 이용할 관광상품이라고 하기엔 안전이 걱정입니다. 한강버스의 진짜 목적이 뭐고 누구를 위한 건지 서울시의 솔직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나섰습니다. 한강버스 사고에 대해 김민석 국무총리 선에서 안전을 우려하며 오세훈 시장 대망신인데요. 대한민국 국무총리 비서실은 공식 입장을 내고
김민석 총리 한강버스 사고 관련 안전점검 및 조치 특별 지시를 알렸습니다. 국무조정실 첫째, 서울시는 행안부와 협조하여 이번 사건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한강버스 선박, 선착장, 운항 노선의 안정성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할 것, 특히 이번 사건의 직접 전 원인으로 추정되는 한강의 얕은 수심과 관련하여 한강버스 운항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과 그 대응 방안을 상세하게 분석하여 조치할 것. 둘째, 서울시와 행안부는 한강버스 운항 중 좌초, 침몰, 화재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모든 승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응 체계가 갖춰졌는지 재점검할 것. 셋째, 서울시는 한강버스 안전 운항을 위한 점검과 후속 조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필요시 일시 중단 기간 연장 등을 포함한 승객 안전 확보 방안을 추가 검토하여 시행할 것. 김 총리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직접 지시한 상황에도 승객 안전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실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고는 오세훈 시장의 치고 수습은 국무총리가 하는 것이고 서울시장 반드시 교체해야겠죠. 이어서 강두구 김동연 경기지사 직격 배신. 강두구 의원은 경기 안양시 만안구 의원인데요. 그런데 오늘 경기도지사 이름을 정면 겨냥하며 기자회견에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가 또 사고를 친 것일까요? 강두구 기자회견 내용: 삭감된 경기도 복지 예산을 전면 복구해야 합니다. 저는 참담함과 분노 그리고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가 내년에 본 예산에서 214건 총 2,440억 원 규모의 복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세수 부족을 이유로 복지 예산 삭감을 정당화하려는 경기도 관계자의 해명입니다. 세수가 줄었다면 먼저 홍보비와 행사성 예산부터 줄였어야 했습니다. 각 부문 예산을 일률적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복지 예산도 삭감된다는 설명은 책임 회피이자 변명입니다. 무능하다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강두구 예산 조정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가치 판단입니다.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고 무엇을 포기하지 않을 것인가는 행정 철학이자 지도자의 철학입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복지 예산 삭감이 지사에게 제대로 보고되거나 설명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경기도 부지사를 했기에 도정 시스템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2,400억 규모의 대폭 삭감이 지사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해명이 아니라 도정 시스템 붕괴의 자백입니다. 경기도에서 민주당이 배출한 도지사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는 사실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었던 도끼의 발등이 찍혔습니다. 이건 배신입니다. 김동연 도지사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정치는 약자의 눈으로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책상 위에 놓여진 보고서의 숫자가 아니라 삶의 현장 속 도민의 얼굴을 보십시오. 관료의 마인드를 버리고 도민의 눈으로, 약자의 눈으로 보십시오. 그것이 책임 있는 도지사의 자세입니다. 저는 제 정치 인생의 전부인 경기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지켜보고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습니다. 내년도 경기도지사, 민주당 어느 후보군이 될지 그 부분도 관전 포인트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